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울리던 부름이 오늘 다시 이름을 얻는다. 너는 지금 우연한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자리에 서 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여도 영혼은 이미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다. 선택받았다는 말은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네가 숨겨진 자리에서 오래 버텨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너를 떠밀지 않고 오히려 너를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너의 진짜 정체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야 드러나도록 준비되고 있다. 이 메시지는 너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남아있던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왔다.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늘은 내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다. 그러니 잠시 서두르지 말고 이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 네가 끝까지 들을 이유는 충분하다. 네 마음이 이미 한 번이라도 멈칫했다면 그 멈칫함이 바로 시작이다. 네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품고 있다면 그 갈망도 무시되지 않는다. 오늘의 말은 네가 왜 그렇게 오래 흔들렸는지를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이 진짜였는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진짜는 이제 내 위에 다시 놓이려 한다. 네가 잃은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네 안의 피곤함이 조금 다른 빛을 띌 수 있다. 너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웠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어깨가 먼저 내려앉았을 수 있다. 커피를 마셔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남아있고 문자 하나에 유난히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방 안의 공기가 좁아 보이고 창문을 열어도 답답함이 남아있는 날이 있다. 그런 날에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이 내 안에서 자란다. 네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네 안의 감각이 너무 오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내 숨이 왜 짧아졌는지.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네 마음이 왜 쉽게 지쳤는지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피로가 네 정체성을 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너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오래 견디느라 숨이 얕아진 사람이다. 그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견딤은 사라짐이 아니고 지침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는 바로 그 피곤함 속에도 남아있다. 누군가 보기에는 네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하늘은 네 하루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가 혼자였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너를 더 깊게 만들었다. 그리고 깊어진 자리는 지금 더 분명한 음성을 알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내 몸의 신호까지도 오늘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너를 속이기보다 너의 내면이 이미 무엇을 오래 견뎌왔는지 증언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다. 이것은 내 삶의 겉면이 아니라 네 정체성의 중심을 향해 들어오는 부름이다. 선택받았다는 말은 네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숨겨진 질서 안으로 다시 불려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오래 붙들어 왔는지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느끼는 압박은 너를 부수기 위한 압박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껍질이 더 이상 내를 다 덮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이다. 너는 오늘 이 말 속에서 하나의 거절과 하나의 초대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 거절은 네가 더 이상 가짜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초대는 내 진짜 이름으로 걸어가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는 보통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조금 더 커지고, 예전에는 큰 소리로 밀려오던 두려움이 조금 덜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 있다. 그 순간 너는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편에 놓인 것을 알아보게 된다. 이 메시지는 내게 세 가지를 약속한다. 너는 지금 네 안에 남아있던 혼란의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네가 오래 잊고 지냈던 부르심의 감촉을 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선택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조용한 책임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책임은 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방향이다. 방향이 생기면 발걸음은 더 이상 허공을 딛지 않는다. 오늘의 말은 바로 그 방향을 네 안에 세운다. 너는 아마 어떤 날은 집 안에서, 어떤 날은 버스가 안에서, 어떤 날은 운전석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 나는 아무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왜 내 안의 소리는 자꾸만 혼자 다른 곳을 향할까? 그 질문은 네가 잘못된 사람이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단순한 위로만으로는 충분히 눌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선택받은 사람의 감각은 언제나 편안한 형태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함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멈춰 서게 만드는 침묵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여백일 수 있다. 네가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내려다보며 답을 찾으려 할 때 이미 답은 화면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 식탁 위에 식은 컵이 놓여 있고 창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네 안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살아난다. 그 장면 속에서 너는 자신이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름 앞에서 잠시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네 일상은 작아 보이지만 영혼은 작은 장면을 통해 큰 것을 배운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너를 먼 이야기로 데려가지 않는다. 대신 네가 이미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한다. 내 방, 내 책상, 내 침묵, 내 기다림이 모두 이 메시지의 일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읽힌다. 너는 지금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고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은혜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오해를 받았을 수 있다. 너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에 오래 머무르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 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분별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다는 표시다. 하나님은 네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다만 네가 감지한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네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피곤해졌다면 그것은 단지 성격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 어떤 자리에서는 네 안에 참된 이름이 눌리고 어떤 관계에서는 네 마음이 숨을 충분히 쉬지 못한다. 네가 늘 외로웠던 이유도 그와 비슷하다. 네가 너무 민감해서가 아니라 네 안의 진실이 거친 말과 가벼운 관계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진실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네가 느낀 불편함은 너를 몰아내는 경고가 아니라 더 정확한 자리를 찾게 하는 신호일 수 있다. 선택받은 사람의 삶은 종종 편안함보다 정직함을 먼저 배운다. 정직함은 먼저 아프고 그 다음에 자유로워진다. 네가 바로 그 지점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형태를 갖추는 과정이다.
너를 흐리게 만든 것은 단순한 바쁨이 아니었다. 바쁨은 종종 더 깊은 소리를 듣기 위해 쓰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덜 묻는다. 그러나 마음은 일정표보다 더 오래 버틴다. 그래서 네 안의 압박은 어쩌면 네가 아직 말하지 않은 질문들 때문에 커졌을 수 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왜 계속 멈추는지, 왜 어떤 문은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나는 아직도 승인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끼는지. 그런 질문은 네 영혼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더 이상 대충 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네 삶의 주변에는 때때로 급하게 말하는 소리, 비교하게 만드는 소리, 네 속도를 빼앗는 소리들이 있다. 그 소리들은 네가 무엇을 놓쳤는지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오늘의 말은 내게 더 중요한 것을 묻는다. 네가 무엇을 잃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미뤄두었는가. 네가 미뤄둔 것은 부르심일 수 있고 순종일 수 있고 진짜 마음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들리는 소음은 내 적이 아니라 네가 어디서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배경음이다. 그 배경음 속에서 네가 더 선명히 들으려면 더 큰 소리를 쫓아가면 안 된다. 오히려 조용한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네 삶의 많은 장면이 갑자기 다른 의미를 얻는다. 그 의미는 네가 늦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도 초대장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내 앞에 놓인 이 순간을 나는 아침에 문턱을 넘기 전에 발끝처럼 본다. 발끝은 먼저 바닥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몸 전체가 방향을 따른다. 네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안쪽에서는 이미 문턱이 감지되고 있다. 너는 한때 익숙한 역할을 지키느라 애썼고 그 역할이 너를 보호한다고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는 때로 감옥의 이름으로 위장한다. 오늘 너는 그 위장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한다. 네가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예전에는 편안해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성장이다. 성장에는 늘 약간의 마찰이 있다. 나무 껍질이 갈라질 때 나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이 더 크게 자라기 시작한다. 네 안의 갈라짐도 비슷하다. 오래된 겉껍질이 더 이상 중심을 가릴 수 없게 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네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너무 오래 같은 문 앞에서 머물렀다고 말한다. 이제는 문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보는 쪽이 더 중요하다. 네 존재는 멈춤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존재는 문을 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네 발걸음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너는 아마 한동안 돌이켜보면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을 것이다. 같은 대화, 같은 망설임, 같은 미루기, 같은 피곤함, 같은 자기 의심이 형태만 바꿔 찾아왔을 수 있다. 그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을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질서였다. 어떤 날은 네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 하면 이상하게 무거워졌고, 어떤 날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식어버렸을 수 있다. 그때마다 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질문이 서 있었다. 내가 정말 움직여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이 길을 택해도 되는가? 그런 질문이 오래 남아있으면 삶은 점점 좁아진다. 그러나 오늘의 말은 그 좁아짐이 내 본래의 크기가 아니라고 선포한다. 너는 위축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큰 자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물론 그 준비는 매끄럽지 않다. 때로는 멈추게 하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네가 더 이상 겉모양의 안정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사람은 늘 편한 쪽보다 참된 쪽으로 당겨진다. 그 당김은 내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그 당김은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죽은 것만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네 안의 저항과 떨림은 내 영혼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반복을 실패라고 이름 붙이지 말아야 한다. 반복은 깨닫기 전까지 계속되는 교정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극이 아니라 더 분명한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이 이제 너를 다음 문장으로 데려간다. 너는 혹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을 수 있다. 통제하려는 마음, 미리 예측하려는 습관,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그리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긴장까지도 말이다. 그런 것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를 아주 쉽게 지치게 만든다. 하나님은 네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자리에서 너를 부르지 않으신다. 오히려 네가 손을 조금 풀고도 여전히 붙들려 있음을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너는 더 깊은 갈망과 더 깊은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갈망은 네가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두려움은 익숙한 감옥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다. 생각은 이유를 만들고 몸은 긴장으로 반응하고 영은 이미 방향을 감지한다. 그래서 어떤 날은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가슴은 전혀 괜찮지 않다. 그때 네가 해야 할 일은 머리를 의심하는 것도 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더 조용한 곳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듣는 것이다. 너는 지금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만 네 안에서 반복되는 긴장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 긴장은 네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생존 방식이 아직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존은 부르심과 다르다. 생존은 움켜쥐고 부르심은 맡긴다. 그리고 맡김은 너를 잃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돌려준다. 지금 네 안에 그 차이가 자라나고 있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너의 걸음은 더 이상 공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너는 이제 더 깊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변하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네가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늘 같은 자리에 머물고 늘 같은 설명을 하길 바랐다. 그러나 네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말은 갑자기 무거워질 수 있다. 그 무거움은 반드시 악의는 아니지만 분명히 저항이다. 방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다. 어떤 공간은 네 안의 진실을 더 크게 만들고 어떤 공간은 네 안의 진실을 작게 만든다. 그래서 너는 지금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너를 숨쉬게 하는지를 더 분명히 배워야 한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 분별이다. 분별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분별은 네 영혼이 어디에서 작아지고 어디에서 살아나는지를 아는 것이다. 네가 어떤 말 앞에서 계속 이유를 대고 싶어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설명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너를 지치게 하고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네가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고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정돈된다면 그 자리는 네가 다시 배워야 할 자리일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혼란 속에 방치하지 않으신다. 다만 혼란을 통해 네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빚진 척하지 않도록 하신다. 진짜 정체성은 빚진 척하지 않는다. 진짜 정체성은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진실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평안을 남기는 소리다. 그 평안은 네가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표시가 된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을 때 네 삶은 다시 형태를 얻는다. 내 삶을 붙잡던 전략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왔다. 먼저 너를 지치게 만들고 그 다음 너를 미루게 하고 마지막에는 네가 원래 무엇을 보려 했는지 흐리게 만든다. 하루가 바빠지면 영혼은 뒤로 밀려나기 쉽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진짜 질문은 옆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너는 늘 더 급한 일에 끌려가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말은 그 흐림이 너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 네 본질은 흐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네가 이미 여러 번 같은 자리에서 멈춘 이유는 아직 진실이 너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은 끈질기다. 거짓은 조용한 듯 보여도 결국 네 안을 더 지치게 하지만 진실은 때로 불편해도 마지막에는 숨을 길게 만든다. 그러니 너를 힘들게 했던 저항을 단지 외부의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안쪽에도 오래된 습관이 있다. 그것은 변화를 미루고 응답을 흐리고 이미 받은 감지를 다시 떠보게 한다. 그러나 이 순간 네 안에는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네가 그것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같은 압박은 더 이상 같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 너는 지금 압박을 없애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압박 아래에서도 네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자리는 굴복이 아니라 분명한 응답의 자리다. 그리고 그 응답은 이제 하나의 문턱 앞에서 아주 조용히 서 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네 안에서 이미 확인된 것은 확인된 대로 남아있고 네가 오래 미뤄온 것은 미뤄온 대로 무게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의 전화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단절이다. 네가 계속 협상해 오던 것들, 특히 이미 분별된 것들을 다시 흥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아주 깊이 따뜻하다. 왜냐하면 참된 단절은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왜곡된 곳에서 자신을 거두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가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비로소 내 숨이 돌아온다. 네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소리에서 떨어질 때 너는 다시 한 사람으로 선다. 그 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하다. 그 분명함이 오늘부터 네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너는 더 이상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네 안에서 이미 확인된 방향을 존중하면 된다. 그 방향은 급하지 않지만 꾸준하다. 그리고 꾸준한 방향은 혼란보다 강하다. 그래서 네가 오늘 느끼는 이 조용한 결심은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오래된 패턴이 더 이상 너를 대표하지 못하게 하는 시작이다. 네가 문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면은 더 깊은 상징으로 이어진다. 네 영혼은 이제 하나의 큰 그림 안으로 들어간다. 오래 닫혀있던 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창은 단순히 먼지로 덮인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바깥을 보지 못한 채 잠겨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그 창틀을 천천히 건드린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창문 안쪽의 공기가 먼저 달라진다. 이 장면은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네가 오래 덮어두었던 부분이 있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채 조용히 숨겨온 부분이 있다. 그것은 상처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부름일 수도 있다. 오늘 그 창은 네 정체성을 닮아 있다. 겉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가 선택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 빛을 가리킨다. 빛은 네가 늘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약한 시간에도 끄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던 것이다. 창을 오래 닫아두면 바깥의 소음은 줄어든다. 그러나 안의 공기는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막을지보다 무엇이 열려야 하는지다. 너는 문을 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열릴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 분별이 생기면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준비가 된다. 그리고 준비는 오늘 이 장면에서 한 걸음 앞으로 움직인다. 창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첫 빛은 이미 닿았다. 그 빛은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표시다. 그리고 이 표시는 지금 더 깊은 층으로 번져간다. 내 안에 오래된 덮개는 단순히 잊힌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너를 지키기 위해 생겼을 수 있다. 너무 많은 말, 너무 많은 기대, 너무 많은 실망 속에서 네 마음은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웃으면서도 속은 닫혀 있었고 어떤 때는 말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마음은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창틀에 처음 스며드는 빛은 그런 덮개를 정죄하지 않는다. 빛은 덮개가 왜 필요했는지 먼저 본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네가 성장했다는 것은 단지 더 단단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네 안의 숨김이 더 이상 너를 전부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네가 조용해야 안전하다고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조용함과 숨김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빛은 조용할 수 있지만 숨기지는 않는다. 네가 선택받았다는 말도 그렇다. 그것은 소란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깊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진실이다. 그러니 네가 지금 조금 떨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빛을 오래 보지 못한 눈은 잠시 눈부심을 느낀다. 그 눈부심은 상처가 아니라 적응이다. 네 영혼도 지금 적응하고 있다. 오래 닫힌 방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너의 몸에서도 느껴질 것이다. 호흡이 조금 달라지고 마음의 벽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네가 그 변화를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다. 덮개는 내 본질이 아니고 빛은 내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빛은 내 본질을 드러낸다. 그 드러남이 지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너는 어떤 문이 아직 잠겨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잠금 장치가 오래된 습관이었을 수 있다. 기다림이 필요했던 문도 있었고 열릴 수 없는 척 보였던 문도 있었다. 네가 자꾸만 돌아서는 이유는 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 작은 자리에서 벗어나면 공간의 크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네 삶의 일부는 지금 그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너는 더 이상 손에 닿지 않는 것을 향해 몸을 굽히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네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확인되면 된다. 선택받은 사람의 걸음은 서두름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리 위에 설 때 가장 분명해진다. 그래서 오늘 너는 무언가를 억지로 열어젖히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 대신 이미 허락된 것을 알아보라는 부름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다르다. 억지로 열어젖히는 사람은 손에 힘이 먼저 들어가지만 알아보는 사람은 숨이 먼저 풀린다. 내 안에서 그 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문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주인이 아니게 되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아주 조용히 네 안에서 자라고 있다. 문이 열릴 준비는 늘 겉보다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외부의 증거를 급히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네가 그 응답을 듣는 순간 많은 혼란은 이름을 잃는다. 그리고 이름을 잃은 혼란은 더 이상 같은 힘으로 너를 붙들지 못한다. 이 장면은 바로 그런 약해짐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를 다음 움직임으로 부른다. 네가 오늘 여기까지 느꼈다면 이미 네 안의 어떤 부분은 말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잠시 멈추어 네 마음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들어보아라. 이제 네가 이 창과 빛의 그림자가 네 안에 남겼던 흔적을 알게 되었다면 그 알아차림을 혼자만 품지 않아도 된다. 마음속에서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때 네가 쓸 짧은 말은 오직 하나다. 네가 보았다면 지금 댓글에 4글자로 그것을 적어라. 나는 이것을 본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네가 들은 것을 네 안에서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다는 표시다. 네가 그것을 적는 순간 창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 적고 나서 다시 이 말로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는 행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가 본 것을 붙들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작은 응답은 네가 아직 깨어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깨어있음은 두려움보다 훨씬 깊은 자리에서 자란다. 이제 그 자리는 더 큰 문을 향해 움직인다. 오늘의 빛은 너를 확인했으니 너도 빛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확인된 것은 더 이상 흐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확인은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너는 종종 바깥이 아니라 안쪽의 방해로 인해 멈췄다. 그것은 큰 소리의 공격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의심의 속삭임이었다. 네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가? 네가 정말 선택받았는가? 네가 정말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물음이 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의심은 언제나 진실처럼 말하지 않는다. 의심은 너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너를 제자리에 묶어두려 한다. 그래서 네가 아직도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 감각은 이미 오래된 역할에서 나왔을 수 있다. 오래된 역할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더 설명하라, 더 견뎌라, 더 숨겨라, 더 맞춰라. 하지만 오늘 너는 그 명령에 더 이상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더 깊은 정체성으로 불렸다. 그 정체성은 설명이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된다.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남의 기준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 그래서 이 순간은 시험이 아니라 회복이다. 회복은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회복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리되는 것이다. 그 분리는 때로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기보다 진짜를 더 선명하게 한다. 네 안의 문턱이 바로 그 선명함을 향해 있다. 이제 너는 네가 오래 붙들던 해석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석이 틀렸다면 그것을 놓아도 된다. 놓는 순간 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진다. 그것이 오늘의 전환이다. 너는 아마 어떤 때는 몸보다 생각이 먼저 뛰고 어떤 때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밤에 누워있을 때 머리는 지나간 말들을 다시 재생하고 가슴은 이유 없이 무거워진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안쪽에서는 작은 경보가 계속 울린다.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모든 것을 불안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긴장이 불안은 아니다. 어떤 긴장은 네가 이미 무엇인가를 감지했다는 신호다.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은 너를 더 흐리게 만들지만 분별은 너를 더 정직하게 만든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 계속 낮아지고 어떤 상황에서 계속 방어적으로 되는지 보아라. 그 반응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방어 체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말한다. 그 깊은 곳은 급하지 않다. 그래서 너는 겉의 소리에 즉시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몸은 반응할 수 있고 생각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둘이 전부는 아니다. 내 중심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인식이 있다. 그 인식은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고 있다. 그것이 오늘 네가 믿어야 할 더 깊은 사실이다. 네가 흔들린다고 해서 네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흔들림은 중심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심은 이미 너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너를 다시 선택의 자리로 부른다. 너는 어떤 공간에서 이상하게 숨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을 수 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많아지는데도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았고 어떤 관계에서는 친절해 보여도 영혼이 마르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 자리는 네가 악하다고 느껴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 네 안의 생명이 더 이상 그 방식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다. 하늘은 너에게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네 생명을 덜어내는 것과 키우는 것을 구별하라고 부르신다. 이 구별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사랑을 더 진실하게 만든다. 사랑은 늘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진실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어떤 대화 후에 더 가벼워지는지, 어떤 만남 후에 더 무거워지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문을 지키고 있다. 그 문지킴은 자기 보호 이상이다. 그것은 부름을 지키는 일이다. 선택받은 사람은 모든 목소리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목소리는 널 분산시키고 어떤 목소리는 널 모아준다.
너는 이제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단지 심리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분별은 네가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도 묶여 있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네 자리는 여전히 열려 있지만 아무 소리나 들이키는 자리는 아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내 중심이 살아난다. 오늘 너는 바로 그 경계를 다시 세우고 있다. 너의 내면에서 오래된 소모전이 끝나가고 있다. 예전에는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누군가의 표정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바뀌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자극이 와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네가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무너져 본 끝에 더 깊은 자리에서 중심을 배웠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흐름을 읽고 있다. 무작정 달려가는 대신 어디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지 알아차리고 있다. 그것은 아주 큰 변화다. 왜냐하면 소모전은 네가 누군가를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말은 너를 더 세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너를 더 정확하게 만들려고 한다. 정확함은 소란보다 강하다. 네가 어디에 응답하고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훨씬 덜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네 안의 감정이 조금씩 정리될 수 있다. 정리는 억압이 아니다. 정리는 잡다한 소리에서 핵심을 구별하는 일이다. 그 핵심은 하나다. 너는 더 이상 오래된 이름으로 살 필요가 없다. 네 안의 문은 이제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것이 네가 계속 들었던 조용한 당김이다. 그 당김은 너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것이다. 그리고 집은 네가 가장 너답게 숨쉬는 곳이다. 그곳에서 너는 비로소 네 정체성을 외부의 허락 없이 받아들인다. 그 수용이 바로 다음 장면의 시작이다. 내 안에서 한때 억눌렸던 것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숨지 않는다. 빛이 창을 오래 비추면 먼지는 여전히 보일 수 있지만 빛을 거절하지는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함께 있다. 과거는 흔적을 남겼고 기다림은 상처를 남겼고 사람들의 말은 때로 너를 접게 했다. 그러나 그 흔적이 네 마지막 단어는 아니다. 네 안의 빛은 흔적보다 오래 산다. 그래서 지금 너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던 습관에서 조금씩 빠져나온다. 예전에는 작은 실패 하나가 전체를 덮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 이제는 그 실패가 전체가 아니라는 걸 배운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